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손상대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의 아내로 사시는 분, 대한민국의 남편으로 사시는 분이라면 이 방송을 끝까지 좀 시청해 보시는 것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좋은 아내를 얻으면 당신은 행복할 것이지만 만약 나쁜 아내를 얻으면 당신은 철학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잉글랜드의 학자이자 설교가인 토마스 폴러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 또는 최악의 재산은 바로 그의 아내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대영 제국의 정치가였던 디즈렐리는 가장 과묵한 남편은 가장 사나운 아내를 만들고 남편이 너무 조용하면 아내는 사나워진다고 했습니다. 시인 정연복은 아내에게라는 시에서 처음 만난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절이 100번도 더 바뀐 긴 세월 동안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내 곁에 있어준 꽃같이 착하고 순수한 영혼의 당신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 왜 이렇게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려드리느냐 하면, 아무래도 우리 국민 모두가 문재인 정권의 고위 공직자들처럼 자신의 잘못을 아내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없는지 한 번쯤 반성해 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로는 아내를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하지만 때로는 자신을 가장 미워하는 악녀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 고위 공직자들 중에는 내로남불병이 너무 심해지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모든 잘못을 통합당도 태극기도 우파도 아닌 아내 탓을 외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일명 아내에게 모든 총대를 매게 하는 강 큰 남자들이 다수 있는데 우리가 이걸 지고지순하다고 봐야 하는지 아니면 희생정신이 강한 아내라고 해야 하는지, 그것도 아니면 형편없는 아내라고 해야 하는지 참 눈동으로 못 봐줄 광경이 조국, 김희김에 이어서 김조원 민정수석으로까지 전염이 됐습니다. 세상 수많은 아내 중에는 자신의 희생으로 남편을 출세시키는 장한 아내가 있는 반면 남편의 출세길을 막고 집안을 망하게 하는 아내도 있다고 합니다. 비단 오늘은 조국, 김의겸, 김조한 세 사람만 거론하지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치부에 대한 해명을 깔끔하게 나는 몰랐다, 아내가 알아서 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같이 아내 탓을 했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편을 위해 총대를 매주고 악한 비난과 손가락질의 여론을 통째로 짊어지고도 까딱하지 않는 측면에서 본다면 대단한 아내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편 몰래 나쁜 짓만 골라 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못난 아내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도 아내 핑계를 대는 남편들의 비겁한 행동인지 아니면 남편 몰래 나쁜 짓을 한 못난 아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들의 아내들은 모두 나쁜 아내들입니다. 부동산 구설수에 오른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의 아내 탓만 두고 본다면 저는 이런 자들은 절대 고위 관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가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전혀 모르고 부부가 살아왔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주거공간인 주택이나 부동산과 관련해서 대화조차도 나누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부가 아닌 옆집 아저씨와 위층 아줌마라는 비난을 받아도 싸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남자들은 수신 제가조차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권에서 다시는 이런 자들을 고위층에 기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치국 평천하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안 되는 제 집 식구도 제대로 못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5천만이 사는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에서 못 벗어나는 게 아니겠냐,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를 욕해도 할 수 없습니다. 조국의 아내, 김의겸의 아내들이 남편들을 위해 총대를 맬 수밖에 없었고 조국과 김의겸은 아내 탓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인 김조원은 달랐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조국과 김의겸이 청와대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인데 그 후임으로 청와대로 들어간 김조원까지 아내 탓을 하는 것은 권력도 쥐고 싶고 돈도 놓치기 싫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좌파들의 민낯이 아니겠습니까? 자고로 권력에 오르면 돈을 버려야 하고 돈을 놓치기 싫으면 권력을 버리라고 했건만 둘 다 손에 쥐고 싶었으니 결국 이런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같은 남자로서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설령 아내가 잘못했더라도 아내 탓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좋아도 아내를 팔아서 아내를 죽여가면서까지 권력을 탐하고 연장하려 하겠습니까? 이거는 아무리 훑어봐도 대장부가 아닌 쫌생이들이 하는 짓이 아닙니까? 전세계 아내 여러분, 아무리 문제 있는 인간들을 전문적으로 고위관료에 잘 임명한다고 해도 자신이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이런 수신제가로는 간직에 나아갈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고사를 해야 나라라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아무리 많아야 4명 5명 이런 가족들이 어울려 사는 자신의 가정에서조차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는 무책임한 가장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나라 일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5천만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하는 큰 일에 가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는 아무리 화려한 스펙이라 고해도 고위간직에 귀용하지 않는 인사가 흔한 말로 만사인 것입니다. 스펙만 하려 하다고 집구석에 어떻게 돌아가지도 모르는 이런 자들을 고위간직에 기용하는 것,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끝내십시오. 당신들이야 북치고 장구치고 좋겠지만 나라가 망합니다, 이 양반들아. 그런데 문재인부터가 인사청문회에서 보시다시피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국회 여야 동의도 없이 보란듯이 임명을 강행해버리니까 모두가 저런 꼴이고 아무리 뜯어봐도 그 나물에 그 밥 아니겠습니까? 김조원 보십시오. 청와대가 다주택자 고위 공무원들에게 집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아라고 해도 안 파니까 결국 이달 말까지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김조원은 서울 강남에 보유한 2채 아파트 중에 잘 안 팔리는 잠실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얄팍한 수로
시가보다 2억 원 비싼 가격에 매물을 올려 처분 의사가 없는 것 아니라는 구설수에 올랐지 않습니까? 응? 이 꼼수를 김주환이가 안 부렸다는 겁니다. 누가 부렸을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면 적어도 청가에 대해서 거부하려면 그 죄를 빨리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바로 아파트 가격을 5억점 내려서 급매물로 처분하면 그것이 모범이 될 것이고 논란도 깔끔하게 정리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김조은이는 다주택 관련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남자들은 부동산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아내 탓을 하면서 성차별적 표현까지 써서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이 김조한 보시게! 남자들은 부동산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요. 그건 당신 혼자만 생각이야. 당신이 보유하고 있는 그 두 채 아파트가 17억, 18억 엄청난 금액이다 보니까 그건 뭐 아파트가 팔리든 말든지 별 관심이 없는지 모르지만 1억, 2억, 3억, 5억 하는 것 딱 한 채 붙잡고 노심초사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되나 고민하는 서민들에게는 너무 알려고 해서 집구석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싸움까지 한다고 이 양반아. 김조한 벌써 조국이나 김의겸이 같은 앞선 사람들의 아내 탓 잊으셨는가? 몰랐다고? 내가 알려주지. 조국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투자가 문제가 되자 재산관리는 아내가 전담해 자신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했고, 김의겸이는 청와대 대변인 때 흑석동 건물 매입 논란이 일자 아내의 결정이다. 이라고. 참. 아내에게 책임을 돌린 것도 모르고 그대가 민정수석실로 오셨어? 어쩌면 하나같이 이렇게 똑같소이까. 청와대 들어갈 때 혹시 어디 이런 걸 가르치는 학원이 있는 것이요? 아니면 따로 교육을 받는 것이요? 그것도 아니면 좌파 행동 여러 개 아내를 탓하라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요? 여보시오. 같은 남자로서 내가 다 쪽팔려. 지금 당신 셋이 말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 아내는 투기꾼들입니다 하고 외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당신이 아내고 아내 탓하니까 아내가 부동산 투기를 했으니까 아내가 부동산 투기꾼이 아니냐 이거야. 당신의 말을 역으로 하면 당신 스스로가 아내를 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설령 진짜 아내들이 투기꾼이라 해도 적어도 남자라면 권력을 버리고 아내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들처럼 권력과 돈을 한꺼번에 쥐어잡고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종원 당신을 비롯해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환 국민소통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비서실 소속 수석 비서관 5명 전원이 문재인에게 일갈로 사의를 표명하게 이르는 것 누가 만들었습니까? 팔을 할 때 빨리 팔고 꼼수해서 팔고 이러지 말았어야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상처받은 국민들이 절대로 이 정권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꼼수도 이런 꼼수가 없고 오로지 국민들 주머니 털려고만 만들어낸 정책이라는 것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신발짝 날아갑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해.
무려 24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 그러면 이제는 두 손을 들고 그냥 시장에 맡겨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꼼수 정책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민심이 폭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오후 방송 들어보셨죠? 공공임대주택은 전월세 상한율 6%로 돈을 뜯어가면서 국민들에게는 4%에서 2% 내리라고 감옥까지 집었겠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미 오후 방송에서 했던 말이지만 비서실 소속 수석 비서관 5명 전원이 사퇴할 것이 아니라 24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고도 아무런 대책을 찾지 못한 문재인. 수해가 나도 양산 저택에 가서 휴가를 즐긴 문재인. 나라가 온통 개판이 돼도 나몰라라고 있는 문재인. 혼자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오히려 나라가 조용하지 않겠나,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참모가 똑똑하지 못하면 주군이라도 똑똑하든지, 주군이 똑똑하지 못하면 참모라도 똑똑하든지, 이놈의 정권은 모두 다 헛똑똑이란 평가밖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 분노에 대한 책임은 비서실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의 사퇴로 덮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이 성공할 수 있는 확신이 없는데 수석비서관 모두 바꿔도 결과는 다를 바 없을 겁니다. 이제 이 정권 사람들과 민주당 나리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동산 범죄자와 도둑은 국민들이 아니라 자신들이었음을 인지하시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아내만 탓하고 살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 입에서 더 이상 아내라는 단어를 내뱉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문재인 정권 관계자 전원, 민주당 전원 한 수 알려드립니다. 용어를 좀 아시라는 거예요. 아내라는 단어는 결혼하여 남자와 짝을 이룬 여자를 말하고, 마누라는 중년이 넘은 아내를 허물없이 이르는 말이고, 여편네는 자기 아내를 얕잡아 이르는 말이며, 집사람은 남에게 자기 아내를 겸손하게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내일부터라도 각자 자신에게 맞는 단어를 골라 부르십시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아내가 부동산 투기꾼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제 말을 단디 들으십시오. 함경북도 청진시 송평구역 강덕동에는 아내를 팔아서 장화를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인터넷 찾아 들어가서 공부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못 가르쳐주지. 자,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해자되고 있는 사자성어 몇 개만 알려드립니다. 인명재천이 아니라 인명재처.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있다. 진인사 대천명이 아니라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리라. 개가천선이 아니라 개가처선. 지난날의 잘못을 고치고 아내의 선처를 기다리라. 오늘 끝까지 손상대 TV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